이번에는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했던 사건 중에 마약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또 마약을 하다가 적발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지만 극적으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사안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원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 변호사 박현혜입니다. 최근 마약 관련 범죄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마약을 구하는 일이 예전보다 많이 쉬워졌고, 마약의 위험성에 대해 잘 모르고 단순히 호기심으로 마약을 접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유흥업소에 종사하던 여성이었는데요. 유흥업소에서 만난 남자친구를 통해 처음 마약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마약을 하면 기분이 나아진다는 남자친구의 말을 듣고 그 유혹을 참지 못해 마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실 남자친구와 여러 차례 마약을 하면서 이미 한 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때는 초범이라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또다시 마약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어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의뢰인은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위임하기 전 이미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법원에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고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을 준비하던 중 저희 사무실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1심에서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이 선고된 경우라도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있거나 형사재판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경우라면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1심 법원에서는 의뢰인을 구속하여 교도소에 수감하도록 조치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을 준비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엑스터시를 여러 차례에 걸쳐 8정을 구매하였다는 매매 혐의, 액상 대마 카트리지를 구매하였다는 매매 혐의, 필로폰 5g을 구매하였다는 매매 혐의, 그리고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투약 혐의, 최종적으로 남은 필로폰을 클러치 가방에 보관하고 있었다는 소지 혐의였습니다. 의뢰인은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법원의 선처를 구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마약 사건에서 법원의 선처를 구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다시는 마약을 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단순히 앞으로 절대 마약을 하지 않겠습니다. 마약을 해보니 생각했던 것처럼 좋지는 않았습니다. 잠시 힘들어서 판단력이 흐려져 마약을 하게 되었는데 앞으로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절대 마약을 다시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한다고 판사님이 피고인이 앞으로는 마약을 하지 않겠구나. 굳이 교도소에 수감시키지 않더라도 자신의 잘못을 처절하게 깨닫고 반성하고 있으니 좀 봐줘도 괜찮겠구나 라고 생각하실까요? 전혀 아니겠죠. 이미 수많은 마약 사건을 진행하면서 다양한 피고인들을 겪어본 판사님을 설득하려면 정말 진실된 반성과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그 진실된 반성과 깨달음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바로 반성문입니다. 그래서 반성문을 작성할 때 마약 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첨삭을 받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반성문을 작성할 때는 내가 왜 마약을 처음 하게 되었는지, 마약을 할 때는 어떤 느낌이었고, 하고 나서는 어떤 느낌이었는지, 지금 마약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된 느낌은 어떤지를 솔직하게 적는 것이 좋습니다. 마약을 할 때는 호기심에서 시작했지만 하고 나서는 공허함과 불쾌감도 있었고 마약이 아니면 내 상황을 견뎌내지 못하는 내 자신이 스스로 혐오스럽다는 생각도 했고 결국 이렇게 재판을 받게 되니 내가 뭐 하는 짓인가 라는 생각에 자괴감이 든다는 내용들을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최대한 구체적으로 풀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마약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들을 내가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를 최대한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적어야 피고인이 이제는 마약에 대해 부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앞으로 같은 상황에 처하더라도 다른 선택, 즉 마약을 하지 않는 선택을 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유흥업소에서 일하면서 마약을 접하게 되었다면 유흥업소를 그만두고 새로운 직장을 얻어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유흥업소에서 일할 때는 비교적 쉽게 많은 돈을 벌 수 있었고 지금은 그보다 훨씬 어렵게 적은 돈을 벌고 있음에도 다시는 유흥업소에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어떤 재정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뢰인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총 3차례의 반성문을 제출했는데요. 자신이 처음 마약을 접하게 된 경위, 그 유혹을 참지 못하고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마약을 하게 된 이유, 마약을 할 때 있었던 부정적인 경험들을 솔직하게 적고 지금은 마약을 단절하기 위해 스스로 새로운 인간관계를 구축하고 새로운 일을 배우거나 시작하는 등 주변 환경을 바꾸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매우 꼼꼼하고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결국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고 법정 구속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제가 진행했던 마약 사건에서는 집행유예를 선고받는데 반성문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반성문은 최대한 자신의 솔직한 경험과 생각을 토대로 작성하는 게 좋은데요. 그 경험과 생각 중에서 재판에 유리한 내용과 불리한 내용을 구분하고 유리한 내용은 어떻게 강조하거나 보충할 수 있는지 혹은 이미 불리한 내용들이 법원에 현출된 상황이라면 그 불리한 내용을 극복하기 위한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를 반성문에 잘 적어낸다면 법정 구속을 피하고 다시 사회에 복귀하여 가족들과 친구들의 격려와 감시를 받으며 새로운 삶을 꿈꿔볼 수 있을 것입니다.